날이 갈수록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이 인기를 거듭할수록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일본 팬들은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청률 고공행진을 보이며 올해 가장 인기를 끌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를 넘고 있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16부작 중 11화를 마치고 진정 갈등 국면에 접어든 상태죠. 재벌집 막내 아들은 본 방송사인 JTBC와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에서 스트리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재벌집 막내 아들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생소한 라쿠텐 비키나비라는 OTT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하죠. 오징어 게임 이후 넷플릭스가 호황세를 타게 되어 OTT 서비스 하면 가장 먼저 넷플릭스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하락세를 타긴 하지만 아직은 대표적인 OTT 서비스로 통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재벌집 막내 아들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라쿠텐 비키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를 잘 몰랐던 일본 팬들은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일본에서 재벌집 막내 아들에 대한 관심은 대단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너무 궁금해서 빨리 보고 싶은데 일본에서는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재벌집 막내 아들 정말 인기가 많다. 왜 재벌집 막내 아들은 일본에서 스트리밍 안 하나요? 왜? 생애 끝자락에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데 재벌가의 막내 아들이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어 이곳은 위험하다. 재벌집 막내 아들에 대한 감상평을 남기거나 왜 일본에서 스트리밍을 안 하는지에 대한 불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일본에서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한 블로그 글 등은 인기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주로 내용은 아직 넷플릭스를 통해 정식으로 스트리밍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며 드라마가 보고 싶은 일본인들에게 라쿠텐 비키에서 시청하거나 VPN을 이용해 한국의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에서 시청하는 방법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었죠. 늘 한국에서보다 일본에서 인기와 관심이 많은 한국 드라마인데요. 이에 왜 한국 드라마와 일본 드라마가 다른지 직접 확인하겠다고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나라의 차이는 배우들에서 온다고 생각했었던 그는 다름 아닌 일본의 미이케 타카시 감독이라는 유명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100편이 넘는 다작을 했으며 코미디부터 호러, 범죄물, 시대극, 히어로, 액션 심지어 뮤지컬에서 서부극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영화 감독입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배우는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확인하고 싶어 한국 배우들과 함께 메가폰을 직접 잡았습니다. 정혜인, 김예준 주연의 커넥트를 선보였습니다. 죽지 않는 몸을 가진 새로운 인류, 커넥트. 동수가 장기밀매 조직에게 납치당해 한쪽 눈을 빼앗긴 뒤 자신의 눈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연쇄살인마에게 이식됐다는 것을 알고 그를 쫓는 지독한 추격을 담아낸 이야기로 짧은 정보만으로 숨막히는 전개가 기대되는 작품이죠. 미이케 타카시 감독은 한국이 만드는 콘텐츠에선 표현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 러브스토리라면 대중이 러브스토리에 대해 기대하는 요소를, 형사폭력물이라면 그 장르에 기대하는 요소를 작품이 제대로 보여준다며 한국 문화산업을 극찬했습니다.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한국 배우들과 작품을 함께한 소회를 남겼습니다. 매우 재미있었습니다. 일본보다 감독의 포지션에 책임이 있다. 존중해 줄 수 있는 감각은 있었습니다. 대본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현장에 들어가면 여기는 감독의 세계라고 하는 것으로 자유를 주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배우는 인간으로서의 살아가는 에너지나 파워가 강하다고 생각했다. 배우에게는 매우 소중한 것이라고 출연진들을 극찬하기도 했죠. 이러한 내용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역시 부정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열정적 에너지가 강하다가 될 정도로 한국에는 화병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참지 못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생각을 바로 입에서 내버린다. 한국 드라마에서 도중에 갑자기 주역이 하차하고 다른 사람이 되거나 갑자기 중요한 인물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유는 배우와 감독이나 프로듀서의 의견이 대립했다는 것이 많습니다. 일본인과는 성격도 생각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미케이 감독은 우선 자신의 영화에 대한 자세를 재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라며 그의 발언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인기는 하루 이틀 일은 아니죠. 왜? 한국 드라마가 인기인지에 대한 분석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최근 미국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간 디지털 잡지 페이스트 매거진은 최고의 음악, 영화, TV,
책, 만화 등 문화산업의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인데요. K-드라마가 인기가 있는 이유? 라는 타이틀을 달고 한국 드라마 인기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해당 기사의 기자는 자신이 느낀 한국 드라마의 강점과 더불어 헐리우드가 가지지 못한 한국 드라마만의 특별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 출신의 사회학 교수는 글로벌 대중문화에서 한국 콘텐츠의 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고 소개하며 기사는 시작했습니다. 한류가 문화 속에서 활약한 약 10년여 이상의 역사를 가진 것을 가리키는 대신 대부분의 주류적인 대화는 꽃보다 남자 혹은 커피 프린스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랑의 불시착 혹은 이태원 클라스와 같은 드라마에서 벗어나 오징어 게임의 갑작스러운 성공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는 의문점이 생겼는데요. 노트에 한류는 갑자기 나온 것? 이라고 적으며 고민에 빠졌다고 하죠. 이어 안젤라 킬로렌, CJ E&M 아메리카의 최고 경영자는 어떤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올해 초 K-팝 스탠포드 코리아 프로그램 컨퍼런스에서 K-드라마와 K-팝을 여성의 시선으로도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라고 언급하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시장에 제공하는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킬로렌은 헐리우드 영화와 드라마, 음악은 매우 남성적인 시선 집중이라고 분류했는데요. 한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이 로맨스를 다시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다양한 장르와 종류의 스토리를 담고 있지만 수십 년간 세계 각국으로 성공적 수출된 로맨스를 바탕으로 한 여성 중심의 포맷은 한류의 필수적인 요소로 전 세계 여성 팬들이 주도해왔습니다. 기사는 계속해서 한국 드라마는 한국이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에서 나온 경제해법으로 연예 산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고 전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박찬욱 감독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감정적인 표현을 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인들의 가지고 있는 감정은 광범위한 동적범위나 스펙트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상품에서 그들은 정말로 이 모든 다른 감정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은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 작품들의 주제나 감정에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드라마가 로맨틱한 사랑의 중심이든 아니든 간에 그들은 거의 항상 감정적 복잡성을 우선시한다고 요약했는데요. 또한 한국 드라마의 인기 상승은 여러 가지 요인들의 결과지만 만약 헐리우드가 여성에게 그저 강력한 무기나 파워를 주고 백인 남성들과 같은 사회 경제적 권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의 뻔한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상세한 이야기 구조를 훨씬 더 탄탄하고 깊게 구축하고 있었다면 한국 드라마가 지금처럼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일본 유명 감독과 이 기사에 따르면 한국 드라마가 가지는 강점은 감정 표현과 연기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이 한국 드라마가 가진 강점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